안녕하세요. POT 수기운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코, 대뇌, 목 근육과 경추 반사구에 대해서 마사지 방법을 우리 자연 치유적인 관점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 대뇌, 목 근육과 경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발 반사각은 발에 존재하는 반사구를 자극하여 신체 각 기관의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인트를 둬서 이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자연 치유적인 요법을 통하여 우리 코와 대뇌, 목 근육과 경추 부분에 효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반사구의 기능과 마사지 방법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발 반사학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발 반사요법은 발바닥과 발등에 분포된 반사구를 자극하여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보완요법입니다. 그래서 반사구를 자극하면은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근육의 긴장이 완화하면서 우리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완화와 신체 기능을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만 이제 발반사요법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 행위는 아닙니다. 건강 관리를 위한 보조요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발반사요법의 포인트를 보면은 기대 효과는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피로회복, 긴장 완화, 신체 균형의 유지와 건강 관리. 대표적으로 이 5가지가 포인트를 잡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코 반사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 코는 우리 호흡을 위해서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보내는 통로입니다. 비강 내부에는 점막과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점맥 속에 라이소자임이라는 성분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코는 단순히 숨을 쉬는 기관이 아니라 외부의 유해 물질을 차단하면 방어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 반사구의 마사지 효과를 보면은 코 반사구를 자극하면은 코막힘이나 비염, 축농증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콧물이나 코의 답답함을 줄이는데 보조적으로 활용되며 호흡보다는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처럼 비염 증상이 심해지는 시기에 꾸준히 관리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효과로 보통 이제 포인트를 잡으면 비염 완화, 축농증 증상 완화, 코막힘 감소, 콧물 감소와 호흡기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 반사구의 마사지 테크닉을 볼 수가 있는데, 마사지를 시작할 때는 먼저 엄지 손톱 끝부분, 주로 이제 손마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걷기법을 실시합니다. 이후에 밀기법으로 반사구를 부드럽게 자극하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적절히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추법이나 안법을 병행하여 위아래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너무 강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보다 통증이 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힘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뇌 반사구는 보통 이제 대뇌는 큰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뇌는 인체에서 가장 큰 신경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나 기억, 언어, 감정, 운동, 감각 등 전반적인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과정이 대뇌에서 이루어지며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일상생활에서 처리하는 중요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뇌 반사구의 마사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대뇌 반사구를 자극하면은 만성 두통 완화와 심신 안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이제 스트레스 완화, 기억력 관리, 생체 항상성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신적인 피로나 긴장이 많은 사람에게도 건강 관리 차원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뇌 마사지 방법의 테크닉을 보면은 대뇌 마사지는 이제 걷기법과 밀기법, 그다음에 회전법을 함께 활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걷기법, 밀기법을 같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전법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엄지를 구부려서 이제 관절 부위를 이용해 천천히 문지르는 방법으로 전법과 철법을 병행합니다. 마사지 할 때는 다른 손은 발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고정손이 들어가야 되고 일정한 압력으로 반복하여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테크닉은 순서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분한테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 테크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기 치료할 때는 먼저 그 부위의 발 반사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무엇을 할 것인지 걷기법, 밀기법, 회전법, 전법, 철법을 우리 순서대로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압을 할 때는 손을 사용할 것인지 지압봉을 활용할 것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도는 어떻게 조절할 것이며 그 한 부위를 누를 때 몇 초 이상을 누를 것이고 반복은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반복할 것인지를 파악해서 일정한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테크닉을 적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목 근육을 볼 수 있는데 넥머슬이라고 해서 목 근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와 또 연결이 돼 있고 몸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이고 목에는 경추, 그다음에 척수신경, 그다음에 혈관, 림프절이 지나가면서 머리 무게를 지탱하고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또한 이제 승모근을 비롯한 이제 다양한 근육이 목과 어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또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 근육의 역할은 대표적으로 머리를 지지 및 경추의 안정화, 척수 보호와 그 다음에 혈관 보호, 신경 전달과 어깨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대표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목 근육이 긴장되면은 우리가 이제 목비근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목비근은 좀 거북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비근이 만약에 늘어나면서 긴장이 생긴다. 그러면은 승모근, 우리 위쪽, 우리 어퍼 쪽에 있는 승모근에 좀 긴장도, 통증도, 뻣뻣함도 같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왜? 같은 더부신경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을 관리한다는 것도 우리 위 승모근을 좀 관리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목이 뻣뻣하고 어깨에 통증이 많으신 분들은 이 두 부위를 기억해 주셔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 근육의 반사구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목 근육 반사구를 자극하면 목과 어깨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만성 피로와 긴장성 두통, 오십견, 사십견으로 인한 불편감을 줄이는 건강관리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컴퓨터 사용이 많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대 효과는 목 통증을 감소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만성 피로를 개선하면서 오십견 보조 관리와 두통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 근육 마사지 테크닉 방법이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걷기법과 밀기법을 이제 첫 번째로 시행해주고 그 다음에 추법, 전법, 그 다음에 끌기법과 더블 동작 방법을 활용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먼저는 이제 걷기법으로서 반사구에 자극한 후에 밀기법으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을 활용하고 엄지를 약 45도 구부린 상태에서 추법을 시행하거나 관절 끝을 이용해서 전법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에는 위 아래 방향으로 끌기법을 반복하여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을 이제 기억해 주셔서 순서대로 리드미컬하게 진행해 주는 것이 좋으며 강하게 누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경추 반사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추는 목의 총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칼 버터브라, 즉 목에 있는 기둥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경추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지지하고 척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추에서는 나온 신경은 얼굴과 눈, 귀, 목, 어깨, 팔 등은 다양한 신체 부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추는 이제 균형은 이제 신경계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요 기능으로는 이제 신경의 전달, 자세 유지, 목 움직임, 그 다음에 머리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추반사구의 마사지 효과를 보면은 경추반사구를 자극하면은 긴장성 두통 완화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불면으로 인한 피로를 감소하고 목 주변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보조적인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경추와 연결된 신경은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 방법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효과는 두통 감소와 불면 개선, 심신 안정과 성장 촉진, 그 다음에 3차 신경 관리와 편도선 관리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평소에 경추가 이제 많이 좀 거북목이 되신 분들에게도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도 자세가 틀어짐으로써 이제 거북목이 많이 발생하는 이제 긴장성 두통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도 우리가 경추 반사구 마사지를 통해서 자연 치유적인 관점으로는 좀 효능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지 테크닉 방법을 볼 수가 있는데, 경추반사구는 발 가쪽 부분에 엄지 발가락 그 끝부분에 그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추반사구는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걷기법을 실시한 후에 밀기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걷기법이나 밀기법을 거의 하나의 세트로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엄지 끝으로 이제 추법을 실시하거나 끌어올리는 기법을 사용하여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스틱, 즉 지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면을 사용해 천천히 굴리거나 밀어주거나 자극하는 방법으로 우리 보다 균일한 압력으로 이제 적용하는 것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압력은 피하고 부드럽게 리드미컬하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코, 대뇌, 목 근육과 경추 반사구의 위치와 기능, 그리고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반사 요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 회복에 이제 긴장 완화와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 요법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리한 압력은 피하고, 통증이 심하거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고 올바른 방법을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은 우리 발반사 테크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또한 이제 보통 추법, 뭐 밀기법 이런 것도, 걷기법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제가 따로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